여러분 섭식장애라는 질환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거식증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10대들 사이에서는 뼈말라라고 불리면서 뼈만 남았다 싶을 정도로 깡마른 몸매 만들기가 유행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한 질환입니다. 그것도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고 해요. 한때 저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뒀다가는 큰 화가 되는 병이란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섭식장애 인식 주간이 열렸습니다. 경험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졌는데 오늘 화제 인터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요. 가수로 데뷔하면서부터 섭식장애를 앓았던 분입니다. 지금은 회복을 하셨어요. 가수 바바라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988년생 네. 2011년에 1집 앨범을 내셨던 네. 가수시네요. 지금은 새 앨범 준비하면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예. 방송에서도 이제 트레이닝 할 일 있으면은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녹음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나의 20대 삶 전체는 다이어트 강박 속에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어 네. 사실 20대 지금도 강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 아무래도 제가 데뷔를 20대 초반에 했다 보니까 음, 근데 그전까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같은 거는 그냥 음, 친구들끼리 그냥 나 너무 뭐 살 음. 빼야 돼." 아, 뭐 여름 오니까 뭐 네네. 며칠 좀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정도? 네. 예, 그 예. 정도였는데 이제 데뷔도 되게 제가 재미있게 이제 된 게 저희가 이렇게 공중파 데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음, 처음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예, 한 자리가 이렇게 펑크식으로 나서 예. 제가 준비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된 급하게 거예요. 섭외가 네. 됐군요. 다행히 이제 가창력이 돼서 음. 그런 면에서 조금 안정성이 있어서 음. 그분들이 이제 출연시켜 주신 것 같은데 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첫 방송으로. 그래서 예예. 회사에서도 놀래고 이제 아, 저도 놀래고 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TV로 보면 음. 연예인들 분들 굉장히 예쁘시고 또 되게 마르시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댓글이라든가 아니면은 관계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신 거죠. 아, 그래서 관계자들이 가수 20대 가수인데 그쵸. 왜 이렇게 뭐 관리가 안 예쁘지 됐어 이런 식? 않다. 예. 뭐 어떤 다들 그런 식으로 흐름이 아. 그랬어요. 그 당시 전체 흐름이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이제 공중파 방송들이 계속 잡히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는 게 음. 좋은 면만 쓰지 않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화제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런 제 모습도 신기해서 예.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도 불러 아니 주시더라고요. 실례지만 네. 그 당시 네. 지금 아니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키 몇에 몸무게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게 음. "저러면서 어떻게 나와? 관리해야지."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였길래 나온 거예요? 제가 키가 170 센티미터인데 예. 그 당시 한 60 킬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니 키 170에 60이면 지극히 정상이고 실제로 보면은 사실은 좀 말랐다 생각이 들 그쵸. 정도의 몸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비교를 연예인분들과 하게 되니까 또 아. TV에 뭐 일반인들이 나오는 TV에 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연예인분들 나오는 TV에 이제 제가 그분들 나가니까 옆에 서야 그쵸, 되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뭐 얼굴의 생김새라든가 아니면은 몸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자, 네. 그래서 인제 기획사에서는 음. 이렇게 귀한 기회가 왔는데 이거 좀 그쵸. 빼야지 그쵸, 그쵸. 않겠냐.'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네. 사실 저희 기획사분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이제 흐름에 맞춰서 음. 그리고 정말 잘 될 것 같으니까 음음.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 "아 입장에서 바바라야 쪼끔만 더 해 네 보자. 네. 기회가 살만 왔어." 빼면 뭐 정말 살만 '야 빼면. 이대로 가면 진짜 우리 잘 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희망적인 의미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해 보셨어요? 일단 음. 처음에는 금방 방송 나가고 나서는 너무 급하게 살을 빼느라고 예. 한 달 반 정도를 단호박 150 그램씩 두 번을 먹고 하루에 150 네 그램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대표님께서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와.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라도 해 봐." 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셔서 예. 그렇게 먹어서 6kg 정도를 뺀 것 같아요 한 처음에. 달 동안 단호박 150 300g이죠 하루 그러니까. 네. 300g을 한 달 내내 먹고 네네. 매일매일. 아 그 현기증이 막 올 텐데 그러면. 현기증보다는 피부가 진짜 노래지더라고요. 아. 그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또 심지어. "너무 노랗게 보여." 또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서 그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음. 단호박 냄새도 맡기 싫고 나중에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뭐 사실 제가 3년 정도 익힌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은 그렇게 바싹 바싹 네. 몸무게를 줄이고 그 후에도 3년 동안 계속 그 네. 정도는 아니지만 심한 관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샐러드 위주로 먹고 그 당시 생채식이라는 무슨 분야였던 것 같아요. 요리를 배우러 다녀서 제가 생채식으로만 뭐 현미도 익히지 않은 현미쌀을 먹는다거나 이야. 그래서 익힌 음식은 삶은 고구마만 먹고 운동도 이제 아침에는 요가 예. 그리고 점심에는 복싱 예. 그리고 밤 10 시에는 PT 이렇게. 아니 그렇게 조금 먹으면서 힘도 없을 텐데 또 운동을 하루 3번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 '해야 된다. 뭐라도 좀 하자.' 170 센티미터에 네. 최대 몇 가지 빼셨던 거예요? 52kg까지. 52 킬로. 그런데도 살이 쪘다고 그 당시엔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살이 쪄 보였었어요 화면에서는 정말 계속. 그 자료 와. 화면 찾아보시면 뚱뚱해 보여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바바라 씨가 저희한테 주신 사진. 아니 저거는 이렇게 너무 날씨 예쁘다. 이렇게 몸이 날씬한 없잖아요. 아 이 얼굴만 나와서 그런 거. 아니 이 사진도 너무나 날씬한데 저 그쵸. 모습을 보면서도 뚱뚱하다? 저 당시에 뚱뚱하다고 저 사진 찍을 때도 뚱뚱하다는 나는 얘기를 뚱뚱하다. 하셨었어요. "다리만 아. 너는 얇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이건 아니다. 음. 멈춰야겠다. 네. 이건 병이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 그건 언제셨죠? 제가 2018년 정도에 이제 가수 활동을 정확히는 일본 활동을 예. 다 계약이 끝나고 국내에서도 이제 계약이 다 끝나서 사실은 보컬 트레이너로 전향하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식욕억제제를 좋지 않은 약을 디에타민 같은 정말 환각 증상까지 나오는 약을 최고 용량치로 5년 이상 복용을 하고 어. 있었고 제가 하다가 저희 대표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예예. 그래서 그 뒤로는 술을 많이 마셨었어요. 그러면 약 먹고 술 먹고 술도 음식 안 마시고 먹고. 근데 음식은 또 그렇게 안 아예 안 먹고 먹고 운동은 거의. 하고 운동은 그 당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몸이 막 나중에는. 망가지기 시작했겠군요. 네네. 망가져서 제가 기침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 가지고 그때 병원에서 "아니 어떻게 20대 여성의 뼈가 예. 원래는 너무 투명하다고 이 뼈를 보시라면서." 네. 골다공증이군요. 60대 이상 뼈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아니 뭐 생각해도 기침하는데 음. 뼈가 부러지는 거는 노인분들도 많이 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좀 나 이거 20대 몸에 복수하는 건가?' 아. 약간 이런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걸 계기로 '이건 아니다.' 네. 생각하고 지금 이제 네. 건강을 회복하신 그쵸. 회복하는 상황이에요. 중입니다. 근데 네. 바바라 씨 이제 보면서 너무 그 안타까운 후배들을 보면서 또 10 네. 대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용기 내서 그쵸.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시는 건데 네. 지금 일단 연예계에는 네. 특히 아이돌들은 그쵸. 바바라 씨가 했던 그런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잘 나가는 분들은 잘 몰라요. 예.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연습생을 했던 친구나 아니면 예. 큰 기획사에 지금 있거나 예. 아니면 있었거나 예. 뭐 이렇게 정말 연예계 그림자 위치에 좀 있는 친구들을 많이 음. 만나게 돼요. 음. 근데 그렇다 보면은 저희끼리는 "너 어디까지 안 먹어봤어?" 라던가. 어디까지 안 먹어봤대요. 음. 어떤 사례들 나와요? 대부분 1인 1 식은 기본이고 어. 이제 그 1인 1 식을 어떤 걸 먹느냐인데 고구마 이렇게 고구마 한 조각을 파는 예. 봉지로 파는 게 있어요. 예. 고구마 쫄쫄이 같은. 예. 그거 하나 먹고 버티고 뭐 매일매일을.
네, 마시는 걸로 하나만 먹고 이제 마시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어. 당만 있고 거기에 그래서 당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순간적으로 오고 뒤에는 음. 폭식을 유발하는 그런 식으로 네. 아이돌들 또 연습생들은 네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보편적이에요? 그쵸. 뭐 허벅지가 붙으면 안 되고 당연히 뭐 섰을 때. 아니 섰는데 어떻게 허벅지가 안 붙지? 근데 이제 마른 분들은 다 붙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즘 10 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뼈말라. 그쵸. 그거는 정말 하나의 커뮤니티가 생성될 정도로 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프로아나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프로아나. 네, 그게 뭐 영어로는 거식증을 찬양하는 뭐 음. 거식증이 되고 싶은 동경하는 뭐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예. 그런 친구들은 자신이 말라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10 대 아이돌들 또 뭐 네. 가수 데뷔를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이 어떤 네. 뭐 뭐라고 해야 돼요? 절차 맞죠? 네, 예. 맞아요. 절차처럼 네. 이행됐던 네. 다이어트가 거식증이 그치. 네, 이젠 그쵸. 일반 10 대들한테까지 유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 지금은 1인 콘텐츠 시대다 보니까 예. 사실은 옛날에는 일반인과 연예인 이렇게 나뉘어 있었다면 음. 지금은 그 가운데 이제 인플루언서라든가 아. 팔로우 많은 예쁜 사람 같은 류의 셀럽. 네, 셀럽이죠. 예. 우리가 모두가 셀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뼈말라 상태면 네. 연예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동경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던가 뭐 물건을 파는 어떤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꿈 중에 네. 유튜버가 많지만 예. 인플루언서도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말라야 된다. 마르고 얼굴의 이 각을 조정해주는 예.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경락이랑은 좀 다른데 주사를 맞아서 뭐 V컷 주사라던가 이런 걸로 주사를 맞아서 얼굴도 정말 작게 만들고 이제 먹토가 뭐예요? 저는 뼈말라도 최근에 알았는데 먹토라는 말도 그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한다면서요. 그게 이제 정확히 뭐냐면 거식을 행하다 보면 일주일 쭉 거식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싶은 욕구가 사실 그게 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본인에게 벌을 준다는 행위에 가까운데 벌을 그렇게 주다 보면 보상을 우리가 받고 싶겠죠, 사실.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4-5인분 가까이 되는 혹은 뭐 2-3인분 넘는 음식을 사 와서 이제 먹어요. 먹고. 근데 먹는 것도 얼마나 좀 그게 방식이 있냐면 가장 먼저 색깔 있는 음식을 먹고 예. 마지막까지 먹어서 예. 토를 일부러 유도하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아니 근데 왜 처음에 색깔 있는 음식부터 먹어요? 그러면 다 토했다. 다 먹은 걸 다 토했다가 나오기 때문에 세상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뭐 먹었다고 그럴까? 김치라던가 김치를 먹으면 바질 페스토를 먹으면 그럼 초록색이 나오죠. 토하다 마지막 바질 빨간색 페스토가 나와요. 혹은 예. 초록색이 나오면 야 토할 만큼 다 토했구나. 네, 내가 먹은 걸 다 토했다의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심리적으로. 세상에. 네, 먹토가 근데 먹토하다 유행이다. 보면 여기 손가락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겨요. 이걸 이해를 다 못 하시더라고요. 굳은 살이 손을 손가락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앞니빨과 이게 충돌이 돼서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 굳은 살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네네. 요 세 번째 외국에서는 여기에 그 굳은 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로. 이 굳은 살이 있으면 너 알아볼 수 먹토구나. 있다. 네. 너 프로아나구나. 네네네. 여러분 이게요. 그냥 흔히 말하는 거식증이죠. 섭식 장애인데 내과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정신과 질환이라면서요. 네, 완벽하게 정신과 질환이고요. 이거는 어떠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서 뭐 성적이라던가 예. 인간관계라던가 혹은 돈 문제라던가 가족관계 등등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오거나 아니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섭식을 통제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는 어떤 강박에 가까워요, 사실.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강박까지 온 상태면 깊은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로. 그렇군요. 네. 이거를 아이가 그렇게 뭐 지금 뼈말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한때 저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방치하면 안 절대 안 된다.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 이게 깊어지면
심지어 자살 시도 일단은 예. 네, 자살 시도도 굉장히 많지만 거식증이 해외에서는 정신과 분류 안에서 목숨과 관련된 1위예요, 이게. 사망률 1 네, 위예요? 사망률이 1위입니다. 사망률 1위 거식증이에요? 네.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라졌는데 왜? 이게 그렇게까지 식욕을 이제 먹지 않으면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서 언제든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뭐 자다가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은. 거군요. 네. 아. 그리고 그렇게 먹지 않다가 폭식을 하는 경우면 위가 정말 버텨내지 네, 못하죠. 버텨내지 못하고 고용량의 식욕 억제제를 계속 먹고 있다면 간도 버텨내지 못하고 신장 또한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장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희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신 분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그분도 이러다가 내가 벗어나면 되지. 한두 번 경험해보고 재미삼아. 이게 네.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시작도 말아야 된다. 네, 맞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군요. 완전히 동의하는 게 이 얘기가 꼭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 섭식 장애였어. 근데 네. 치료를 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 또 하나의 여정이 시작돼요. 사실 오래 가야 되고 이런 마음가짐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에게는. 그렇죠. 한 5년 봐야 돼, 뭐 10년 봐야 어. 돼라던가 뭐 상담비가 비싼데 상담을 계속해야 돼 이런 것들이 회복은 느리잖아요, 사실. 이 그때 얻는 도파민은 굉장히 센데 회복은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에 이겨내기보다는 오히려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운 지점이 있는 거죠. 자, 가수 바바라 씨 이제 곧 새 앨범을 내고 다시 활동을 준비 중인 지금은 가수이자 보컬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텐데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용기 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5분 정도 더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본방송 후에 후일담을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가수 바바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하고는 인사 나누고요. 바바라 씨 잠깐 쉬시고 안으로 좀 모셔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이걸 왜 다루냐면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섭식장애 인식 주간이라는 게 생겼을 어서 들어오십시오. 생길 정도로 이게 지금 10대들한테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문제인지 잘 인식을 못 하세요. 아유, 우리 애가 굉장히 슬림해지고 있네요. 이쁘다. 그럼 또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아요. 네. 한때 저러다 말겠지 저희 또. 어머니도 그랬고. 네, 이게 이제 지금 바바라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문제에서 또 딸들과 엄마와의 네. 인생적인 어떤 꼬임이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야, 그러니까 바바라 씨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11년에 1집 앨범을 낸 가수입니다. 그래서 데뷔를 굉장히 실력 있는 가수예요. 근데 유희열의 스케치북 지금 저 KBS에서 방송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그 프로그램에 정말 아주 좋은 찬스가 생겨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쵸.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와, 잘한다. 근데 기획사에서 보니까 바바라 씨, 저 노래는 잘하는데 외모를 조금만 더 좀 이렇게 하면 더 이때 한번 우리가 확 좀 이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그쵸. 빼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키가 크세요. 170에 그 당시는 60kg. 네, 그쵸. 솔직히 말이죠. 170에 60이면 저는 이제 여자 몸무게 잘 알잖아요. 네. 지극히 정상. 심지어 맞아요. 좀 더 찌워야지. 조금, 네, 그쵸. 야, 건강해 보이려면 좀 더 찌워. 이럴 정도 몸무게인데 맞아요. 그거를 네. 아까 52까지 네, 빼셨더라고요. 52kg. 근데 막 48kg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놈의 48kg는 정말 아니 그놈의 48은 진짜 그놈의 키가 48 170이든 165든 그냥 48kg. 175 그놈의 48. 근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봤는데 40대로는 죽어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170에 50이면은요. 진짜 뼈밖에 없어요. 맞아요, 많이 말린 말도 안 돼요. 상태였는데. 170에 50이면. 근데 사람이 진짜 이게 무서운 게 정신병이라는 게 네. 돌이켜 봐도 네. 막 기억이 나 너무 통통했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그 사진 바바라 씨가 저희한테 주신 그 사진 한번 한참 활동할 때 사진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지금 170.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죄송한데 좀 괜찮습니다. 알려드려야 각오 다 되니까. 하고 나왔습니다. 저것이 170에 한 52, 3. 그쵸. 그때 54, 저 때가. 여러분 사진에 저 정도 나오면
저는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 저도요. 네. 저도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극히 정상이죠. 그냥 평범하죠. 근데 저도 실제로 만난 많은 분들이 "어우 실제로 보니까 날씬하세요." 이러세요.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음. 생각보다 날씬하세요. 김현정 씨 얼굴도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화면이라는 게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한 1.5배 정도 맞아요. 그쵸.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1.5배 정도 찌게 나오는 게 화면이거든요. 맞아요. 저 정도 사진에 저 정도 나오면은 지금 아마 정말 보정 없는 거예요. 저 때는 보정 같은 게 없었어 그쵸. 가지고. 그 정도면 진짜 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더 음. 빼야 한다, 더 빼야 한다. 그쵸. 저 때 일본 공연 때네요. 와. 저 정도 저 때는 약간 56 좀 살이 쪘을 때예요 그래도. 음. 저게 56 170에 56이면 왜 그러세요? 그런데, 네. 저 때도 계속해서 나는 쪘다, 나는 빼야 예. 한다. 그거를 일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었어요. 일본 기획사도, 네. 같은. 일본 방송계에서도. 네. 봐봐라 오늘 그러니까 뭐 좀 쪄왔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항상. 그런 얘기를. 저 때가 그러니까 일일 일식하고 그럴 어 땐가요? 네. 일요일 일식을 샐러드를 버섯 삶은 거랑 검은 콩 삶은 거랑 같이. 건강식이긴 했습니다. 건강식이긴 한데 단백질이 하나도 없네. 닭가슴살 같은 거를 저는 닭가슴살도 안 먹었던 것 같은데. 닭가슴살도 계속 안 먹었어, 안 먹으면 그거 먹었어. 그것도 냄새 안 나서 먹었고. 계속 못 먹는다면서요. 닭가슴살 안 먹었고 예. 김에다가 김밥김에다가 예. 청상추 올리고 그 파프리카에다가 그 뭐더라? 버섯 이렇게 삶은 거 해서 이렇게 말아 가지고 김밥처럼 예. 먹고 다녔었어요. 그게 뭐 가끔 별식으로 먹으면 괜찮죠.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대놓고 계속 매일 먹고 그러면은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문자 주셨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한 뭐 그쵸, 거겠지만 그쵸. 우리 케이팝이 너무 우리 아이들을 거기 대부분 10 대들이니까 그쵸, 요즘 그쵸. 시작하는 나이가 네. 우리 연예인들을 우리 뭐 뮤지션들을 또 배우들을 너무 극단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어 들긴 해요. 네. 사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뭐 음. 아이돌이라는 건 정말 10 대의 선망과 동경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음. 가장 되고 싶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저 정도면 어린아이의 몸이 음. 아닌가?' 약간 음. 그런 분들이 많이. 선을 넘었죠 어느 네. 순간. 그쵸. 그냥 '아 이 정도는 정말 '몸매가 보통 좋다.' 분들보다는 예. 쪼끔 관리해야지.' 네.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거의 너무 마르셔서 이게 얼굴을 빼고 이렇게 보면은 '소녀의 몸인가? 작은 아이의 초등학생 몸인가?'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정말 격한 안무를 막 추시고 예. 엄청 높은 구두를 신고 몇 저도 그때 센치까지 진짜 신어요? 한 12cm에서 14cm까지 아 신은 12 것 같아요. 센치를 신고 어떻게 춤을 춰요? 아까 그 사진도 12cm짜리였거든요. 그 갑오지가 앞에 있었던. 갑오지란 말 해도 되나? 아 괜찮아요. 앞굽, 앞굽. 네네. 앞굽이 있는 그런 신발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 청테이프 안에 붙이고 이렇게. 저 안에 청테이프 붙여요? 네. 왜냐면 벗겨질까 봐? 벗겨질까 봐. 예. 청테이프를 저는 안무가 붙이는구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은 야. 그분들은 막 칭칭 감아매고 연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발목에 혹사. 정말 안 좋아요. 혹사지 혹사. 네. 제가 아. 발목뼈도 심지어 2 번이나 부러지고 지금 예. 인대도 3개 다 파열된 상태거든요. 세상에. 그게 계단 하나를 못 봐서 그냥 삐끗 한 번 했는데 아이고. 뼈가 이제 좋지 않으니까 최근 2020년에 2번 부러져서 입원하고 그랬던. 이게 지금 바바라 씨는 엄청 솔직하게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네. 이야기하시니까 세상에 처음 듣는 이야기 맞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네. 가수 준비생들, 배우 준비생들이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일단 마음이 좀 아프고 네. 그쵸. 또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 스타들을 선망하면서 우리 10대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네. 평범한 10대들에게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바바라 씨가 나선 겁니다. 이건 아니다. 네. 사실 음. 제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 당시 5.5까지 내려가서 그 정도면 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원래 한국 여성 평균이 13입니다. 11에서. 그래서 응급수혈을 받은 적이 있어요. 1 위로 바로 올라가서. 근데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점점 안 좋아진 거라서 네. 섭식장애가 저희끼리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우리만의 악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음.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점점 사람들이 원하는 몸매가 되어가기 되어가고 있어. 때문에 더 마르면 음, 마를수록 내가 네. 힘들면 힘들수록 찬사는 찬사가 커지니까. 커지고 무대가 많아지고 또 뭐 다른 분들 일반인 분들은 내 음, 강박을 채워주기 때문에 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질환 같은 것들 예. 빈혈이 그렇게 심하면 정말 꾹 견디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아, 빈혈이 그 정도 되면 진짜 앉았다 일어서면 네. 막 돌지 않아요? 그냥 귀가 잘 안 들려요. 올리면 이렇게 되면서 귀가 으빠 이렇게 귀를 뚫어야 돼 이렇게 갖고 네네네 산에 정말 안 올라간 들려서 지자처럼. 예. 그렇게 되는데도 순간을 자꾸 넘기는 거예요. 아니야 잊어 자꾸 야. 마른 걸 생각해 이렇게 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질병은 커지고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부터 고쳐야 되지? 뭐 예. 이러면서 자괴감이 점점 커지면서 예. 이게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돼요. 계속 내 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이게 계속 마르지 못한 나도 잘못하기 때문에 예. 이 모든 게 다 잘못 아, 결국 내가 됐어만 네.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네. 그래서 이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네. 있다는. 굉장히 거고. 자존감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제로 그냥 몸이 망가져서 사망하는 그쵸, 경우에 그쵸. 그 사망률이 엄청나다는 그쵸. 것이고. 네. 그게 몸이 진짜 망가졌구나. 아, 진짜 멈추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한 게 그 몇 년쯤 됐을 때예요, 그럼? 2018년 12월 27일에 7년쯤. 네, 그쵸. 그러니까 넘겼어요. 순간순간을 그냥 넘기고 앞을 본 거죠. 계속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근데 치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네.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심각할수록 말을 안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네.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 예. 이게 치료가 되나?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제자 중에도 사실 최근에 제가 인식 주간을 하면서 예. 공연에 왔던 친구가 예. 먹토를 고백하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자기가 정신과를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양립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럼 정신과 가서 얘기를 하자 그거를. 그러니까 해도 돼요? 정말 모르는 얼굴로. 그 정신과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죠. 거기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그냥 내가 빈혈 있으면 내과 가야 되는 나 거라고 먹토했다 알지. 히히히 약간 이런. 아. 그래서 근데 이제 하도 제가 고백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네. 보고 예, 예. 선생님 저도 사실 이래요. 근데 살 때문이라기보다는 입시에 관련해서 너무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신과에서 얘기해 하니까 그럼 뭘 해줘요? 아, 라는 정신과에서 얘기를. 뭘 해줘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무슨 일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때는 상상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섭식장애는 누군가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런 도움을 받고 어떤 치료를 해서 내가 나아졌습니다라는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굶었었다 그때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연예인들이 말을 하기도 하니까 구체적인 치료 방식이 전혀 이제 대중적이지 않아서 예. 어떻게 도움을 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든 주변에서 생각했든 이 아이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면 먼저 가야 할 곳은 그럼 정신과입니다. 정신과 네. 병원을 가셔야 된다는 100% 거고. 정신과입니다. 아까 전에 다이어트 약도 극단적으로 네. 같이 드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네. 정확히 이제 뭐예요? 양약이랑 한약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예.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한약도 많이 보셨을 거고 식욕 억제제라는 말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어디 가면 줘요? 내과에서 처방이 가능하고요, 보통. 그러니까 내과인데 다이어트 주사나 지방 분해 주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내과들이 예. 요즘 많아요. 정말 많고 예. 이민후과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제까지는 산부인과에서도 하고 있고. 아는데 이거는 식욕 억제제는 그거랑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약 처방이에요. 의사의 처방. 어. 그래서 약국 가서 받는 똑같이인데 어. 정말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예. 약 중에. 근데 예. 그 중에 우리가 최근에 아마 다큐멘터리에 나왔을 거예요. 나비약이라는 약과 그게 이제 디에타민이라는 약 종류인데 그것과 그리고 이제 기름약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올리엣이라는 올리올, 뭐 올리엣, 올리 이런 종류의 약인데 디에타민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입안을 싹 마르게 하고 식욕이 완전히 정말 상실돼서 그래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싶고 음식을 씹고 있어도 질겅질겅 그냥 씹는 거예요. 맛을 못 네, 느끼는군요. 맛이 잘 안 느껴져요. 뭐 그만 먹고 싶거나. 그리고 헛구역질이 계속 나고 잠은 절대 못 자요. 왜냐면 각성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각성 상태. 손이 정말 이렇게 떨려서
저 진짜 장난으로 그때 피아노 치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자한테 웃기다고 동영상 찍어봐 나 손 왜 이래? 이랬던 알고 적도 보니 그 약 때문에. 네, 그런 약이 근육을 마비시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심장에도 안 좋고 올리엣은 얼마나 이게 이성적이지 못한 약이냐면 음.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 중인데 예. 뭐 스파게티나 탕수육을 먹었어요. 예, 예. 고칼로리죠. 예. 그 약을 먹으면 그 칼로리 안에서 포화 지방만 빼준대요.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구나. 기름이 배출로 돼요. 근데 그게 배설되는구나. 빨간 기름으로 나와요. 아. 그래서 이 빨간색 기름은 반드시 그 올리엣의 기름이다. 이게 색깔을 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은 만져봐야 알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배출되는 걸 만질 수는 없잖아요. 아, 색깔을 색깔로 넣었구나.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래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에는 지금 얼마나 안 좋... 눈으로 보라는 거죠. 아. 그런 약들을 제가 복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물 대신 술로 넘기고 그런 거를 세상에. 큰일 날 짓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지금 바바라 씨는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극복하고 완전히 지금 너무 보기 좋으세요. 아, 근데 완전히 회복한. 30kg가 증량한 상태예요, 지금. 아, 또 왜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근데 된다고 지금 생각해요. 너무나 건강해 보이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아름답다는 표현 쓰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정신 상태, 아름다운 외모, 예, 아름다운 바바라 씨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댓글 감사합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치료 과정에서는 살이 찔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반동작용으로 예. 폭발적으로 쪄요, 사실은 쪄요. 정말로. 그 과정을 또 못 못 견디니까 견뎌요. 그냥 다시 또 중단, 약을 먹고. 돌아가 다시 뼈말라로 돌아가.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한약에 손을 댄 거였던 거예요. 양약 끊으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이 찌는 모습이 내 거울을 볼 모습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는데 한약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예. 안전하다는 말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 일단 저는 근데 우리 연예계도 특히 이제 아이돌 중심의 이 연예계 케이팝이 더 건전하게 더 많이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요 문화에 대해서도 좀 경종을 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롤모델로 삼아서 10대들이 지금 10대들 사이 이렇게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걸 어른들이 직시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 선봉에 바바라 씨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요. 아까 네. 지금 여러 분들이 바바라 씨 혹시 노래를 한 거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래를 미리 부탁은 못 드려서 뭐 지금 반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되시면은 하시지만 네. 제가 무리하게 부탁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9시에 일어나 본 적도 없거든요, 요즘에. 원래 예술하시는 분들은 저 올빼미예요 다. 자고 있을 시간이어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누군지는 알리려면 노래를 뭐 10초라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약간 좋죠. 정말 10초만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 정말 10초만, 5초 하셔도 돼요. 그 저 준비해 주세요. 예, 예. 어때, 예. 그냥 하면 마이크 되나요? 예, 상황 준비해 주시고 예. 네, 제가 데뷔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사람들이 좀 아는 곡이라서 예. 13년 전 곡입니다. 12년 전 곡이고요. 제목이 내버려둬라는 곡이고요. 내버려도 청해서 10초만 예, 듣겠습니다. 네, 원, 투, 원. 어차피 다 뻔한 얘기잖아. 어차피 다 같은 얘기잖아. 넌 그냥 미친 거야. 미안한 척 거짓된 눈물 나나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되게 매력적이다. 저 솔직히 10초만 해주세요 했는데 막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음색이 바바라 네. 씨. 약간 제가 이렇게 눈 감고 듣는데 재즈 카페에 와 있는 것 같은. 여기 뭐 이런 거 뭐 칵테일 같은 거 한잔 손에 들어야 될 것 같아. 정말 매력.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뭐 살까지 빼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노래 잘하니까 살만 빼면 얼마나 좋니? 이렇게 되는 거죠. 바바라야, 너 노래는 됐어. 너 바바라야, 맞아요. 정말 다 그렇게.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우리도 노래가 이렇게 좋고 노래가 이렇게 잘하는 뮤지션인데
막 보면서 얼평하잖아요. 그쵸, 그쵸. 관리를 맞아요. 왜 이렇게 하네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제 거죠. 여기가 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아니 바바라 씨 절대 빼지 마세요. 절대 이제 누가 뭐 기획사에서 방송계에서 뭐라고 해도 꿈쩍하지 마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아름답다고 감사합니다. 예,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앨범 언제 나와요? 지금 저희 대표님이 저희 이제 레이블이 또 다시 생겨서 예.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같이 예. 좀 힘이 되고 싶은 분이 계셔서 예. 저희 목표는 이번 가을이에요, 그래도. 아. 그래서 예. 가을에는 이 얘기를 주제로 사실 곡을 만들고 싶어서 아. 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음악은 역사의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어도 뭔가 기록할 수 있는 게 남는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그걸로 시작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다. 저희 나중에 뭐 공개 방송이나 뭐 오픈 스튜디오 같은 거 하면 초대해도 돼요? 그럼요. 저는 어. 공연할 때 제일 사람 같거든요. 아. 그때는 이제 연습도 부탁드려서 완곡을 한번 그때는 네, 너무 제가 기쁘죠, 그러면.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경험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종 치면서 끝나는 게 있거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그러세요. 예. 제가 사실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제가 그 당시 어릴 때는 앞을 보면, 이렇게 힘든데 앞을 보면 따라가고 싶은 어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아, 나는 왜 이런 당찬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사실 계시지 않았어요. 롤모델. 네, 계셨겠죠, 물론. 근데 제가 못 뵀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이제 시작이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해 36이거든요. 예. 근데 누군가한테 언니의 나이이기 때문에 좀 누군가한테 따질 때 아니 바바라도 살을 안 뺐는데 노래하는데 내가 왜 자꾸 살을 빼요? 라던가. 바바라도 설 안 빼고 성공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바바라도 그렇게 사는데 나는 바바라가 되고 아,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던져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은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이 그런 강박에서 사실은 가스라이팅이고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은 안 저러네? 그럼 난 또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섭식장애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바바라 씨 꼭 기억하고 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저도 바바라 씨랑 같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7시 20분 뉴스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